쓰셨다면서요. 홍보하세요. 뭐 대단한 책은 아닙니다. 여러분 대단한 책은 아닌데 슬슬 끝나갈 때가 이제 오면 기분은 어때요? 너무 기다려지죠. 사실 저는 3년도 아니고 5년이었으니까 네. 이게 언제 오나 했는데 해 바뀌고 이제 면책되는 해니까 그래서 너무 기다려졌어요. 면책 신청이야 뭐 문실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해줬을 거고 직접 하셨어요? 아니요, 저 마지막 변제하고 변호사님 아 저한테 연락하셨어요? 연락드리고. 아 오케이. 너무 감사하게도 그날 바로 신청서를 내주셨어요. 아 그게 뭐 감사할 게 뭐가 너무 있어요? 빨리 원래 하는 건데 그렇게. 일주일, 2주일 뭐 걸리는 거 아닌가 했는데 안 그래요.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. 이 신청서를 내고 면책 결정이 나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렸어요? 일주일 정도? 네. 그 면책 결정이 난 다음에 그거를 신용정보원에 통지하잖아요. 네. 그러면서 뭔가 이 신용의 변화가 생기잖아. 네. 그것까지는 얼마나 걸렸어요? 신용점수 조회했을 때 그전엔 나이스에서 350이었는데 네. 신용정보 통보된 건 면책 결정되면 바로 되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750이 됐고 350이 되다가 네. 우리가 면책 결정 나고 그 다음에 통지하고 한 1, 2주 있다가 갑자기 750으로 올랐다는 거죠? 네네. 그때 당시에 저는 신용점수가 빨리 이제 회복이 돼서 대출을 해야 됐었던 상황이거든요. 그때? 왜 대출을 해 또? 이제 개인적인 상황이지만 주택 매매 집을 사고 싶어서 네네. 지금 사시는 집 이게 여유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당장 나가야 되고 당장 결정해야 되는 이런 되게 긴박한 시급한 상황이었어서 면책하면은 신용점수 빡 오릅니까?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. 삭제되어야 될 정보가 삭제가 안 돼가지고 신용점수가 잘 안 오르는 경우들이 있긴 있는데 네. 기본적으로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안 오르는 경우들이 있어요. 저는 그렇게 이게 뭐 검증된 건 아니지만 5년 동안 일단 고정적인 월급이 있고 체크카드로 소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공과금이나 통신비 연체 밀린 게 한 번도 안 없고. 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도 신용점수 산정하는데 분명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렇겠죠. 신용점수에 캡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. 이게 오르지는 않지만 네. 밑에서 계속 정상적인 거래들을 계속 해오다가 이 캡이 없어지면 네. 갑자기 쫙 오른다는 그런 느낌인 거죠. 네, 신용카드만 못 썼을 뿐이지 금융활동, 건전한 금융활동은 계속 했었던 거죠. 저축은 못하지만 이런 네. 최소한의 금융활동은 5년 동안 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그런 것들을 해칭하니까 그건 더 올랐던 거고 아무도 카드 만드는 데는 큰 문제 없었어요? 카드는 당연히 또 발급될 줄 알았거든요. 면책 되자마자? 네, 신용점수가 생겼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카드랑 카드는 바로 발급이 됐어요. 한도도 나오고 근데 이랑 카드는 거절당했어요. 전화했더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. 회생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면책을 했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걸 삭제를 해주겠대요. 삭제하니까 또 발급이 됐어요. 아 그래요? 네. 어쨌든 면책 이후에 신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생 신청하기 전에 어떤 준하는 신용 활동들은 오히려 그 이상으로도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, 그죠? 네네. 하여튼 잘 살고 계시니까 다행이고. 선생님 그 책도 마찬가지고 책 쓰셨다면서요? 홍보하세요. 뭐 대단한 책은 아닙니다. 여러분 대단한 책은 아닌데. 홍보할 만한 대단한 책은 아닌데 대단한 책 아니야. 내가 봐도 대단한 책 아니야. 5년 동안 이제 변제를 하면서 제가 되게 힘들었었고 첫 번째 목적은 그냥 제 경험을 그냥 기록으로 좀 남기고 싶어서 적었고 그 과정에서 면책하면 뭐 신용 점수가 어떻게 오르는지 또는 어떻게 하다가 이제 회생을 하게 됐는지 뭘 주의해서 하면 더 좋을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제 기준에서 담았어요. 전자책이지만 제목이 개인 회생 끝이 아닌 시작이란 제목으로 그래서 너무 안 빨려 이거는. 책 제목을 좀 바꿔야 돼 이거. 바꾸는 거 쉽지 않아요? 아니 인쇄책이 아니니까 아무 때나 바꾸면 되잖아. 그리고 그 면책 이후에 어떤 그런 과정이라든가 신용 점수 올리는 법. 우리 의뢰인들은 그런 거 관심 있어요. 그런 내용도 여실히 다 담은 그래요? 좀 자세하게 좀. 네. 알겠어요. 책값 좀 내리세요. 내려보세요. 우리가 걸어드릴게요. 네, 제목도 바꿀 수 있습니다.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어쨌든 알겠어요. 해서 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항상 보시는 거니까 우리는 뭐 빨리빨리 선택을 했지만 이 회생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5년이나 했잖아요.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참고 많이 될 거예요. 결론은 그건 것 같아요.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대출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그걸 못했기 때문에 희생을 한 거고 그 결과는 5년 동안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 힘들었었고 물론 지금 면책이 됐지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진행 중인 분들도 계실 텐데 비교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. 그냥 내가 버는 거 남 비교하면 또 속상하고 욕심 생기는데 그냥 내가 버는 거 안에서 쓸 수 있는 만큼 쓰고 못 쓰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나중에 또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좀 내려놔야 될 것 같고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변제 기간 중에
중에 또 대출을 하시는 분들 있어요. 회생 대출이라고 그런 상품이 있어요.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악순환이 생기기 때문에. 그거 이율도 되게 높고 변제 기간 동안에 회생 대출 받는 게 부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대요. 왜냐면 이거 부도 나면 회생 다 망가지기 때문에 네네. 회생한 돈 안 갚아도 이거는 갚는 거야. 아.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채업자들이 20%씩 받으면서 빌려주더라고요. 그냥 딱 내 월급 안에서 그냥 쓸 수 있는 만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신다면 회생도 안 하시겠지만 쭉 참으면 또 좋은 날이 오는 것 같아요. 사회에 이런 감사한 마음이 생겼거든요. 이런 제도가 있고 그래요? 진심으로 이게 사회에 이런 제도가 있어서 나는 혜택을 받았구나. 그냥 그 암흑 같은 기간을 지나고 나면 부자가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.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그렇죠, 그렇죠. 버는 범위 안에서 그냥 소소하게 그렇게 지내시면 꼭 힘든 날들이 빨리 끝나실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하여튼 결정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뭐 어려운 결정을 한 건 사실 아니잖아요. 우리가 연체되면 이제 죽는 줄 알았으니까 급하게 결정을 한 거고 네. 또 짧게 되게 짧은 기간에 계시가 났고 5년 동안 열심히 갚았고 면책 받았고 이제는 정상적인 어떤 사회인으로서 생활을 하시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은 드세요? 5년 동안 개고생을 했으니까. 네, 다시 경험하고 싶지도 않고 경험해서도 안 되지만 정말로 다시는 회생은 경험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럼 오히려 약간 반대로 빚은 어떻게든 해결이 되니까 미친 듯이 막 빚을 이렇게 해가지고 네. 다시 회생해도 뭐 어느 정도 되겠다 약간 뭐 또 그런 생각이 생길 수도 있잖아.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그러려면 청산 가치도 있고 회생 법원이 그렇게 호락호락 할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만든 부채가 소명이 분명하지 않은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목적이라면 그렇죠, 그렇죠. 일부러 만약에 한다면 흥청망청 쓰고. 네, 새 출발한 마음으로 소박하게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. 알겠습니다. 뭐 이제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이 좀 되셨다니까 집도 이제 있으니까는 뭐 내 집 있으니까는 다행이고 회사도 안정적인 직장 계속 다니고 계시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다시 이거 책 다시 쓰세요. 다시 저랑 같이 한번 쓰시죠. 알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